야! 하면서 막 내가 얘네 들어가다니. 호주 온 지 한 7년 차 정도 됐을 때 제가 레스토랑 매니저로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나이는 한 20살 정도 됐을 때고 영주권을 이미 받았고 이제 레스토랑 하면서 내 인생 이제 뭐 해먹고 사나 더 이상 레스토랑 매니저 일하면서 살고 싶진 않은데 굉장히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찾아가고 있던 단계였어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확실했던 거는 나는 뭐 큰 걸 하고 싶다. 기업을 하게 되든 사업을 하게 되든 어딘가에 큰 거기에서 소속감 또는 무리를 이끌면서 더 큰 무언가를 하고 싶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의미 있는 일들이 하고 싶었어요. 남들 수시 나르는 아니면은 레스토랑 매니저로서 이제 사람들 오면은 케어해주고 뭐 좋은 경험 만들어주고 좋지. 탑2 Japanese 레스토랑도 만들고 좋지. 근데 그거보다 I wanted to do way more meaningful thing. 그거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것들 찾아 나가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시기가 이제 딱 그때쯤에 제가 한 수입이 1,000만 원 조금 넘어가던 때쯤 25살 때. 근데 왜 그랬냐면은 레스토랑 매니저로서 이제 버는 돈이 있고 그 다음에 팁으로 들어오는 돈이 굉장히 또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렌트가 있어요. 그래서 렌털 프로퍼티가 2개 있었는데 한 지역에 이제 아파트 빌려가지고 사람들 세입자 받아서 차익 챙겨서 이제 좀 수익을 남기는 그런 거? 그때는 뭐 비즈니스라고 하기도 뭐하지만 아무튼 사이드 허슬러 좀 해가지고 용돈 좀 버는 정도의 규모? 이 정도 해가지고 25살 때 이제 뭐 해먹고 사나를 찾고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막막했어요. 왜냐면은 날 끌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디로 어떤 방향으로 뭘 잘 해나가겠다 아니면 뭘 잘해가지고 그쪽으로 파고든다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좀 막연하잖아요. 약간 레스토랑 매니저 하던 사람이 갑자기 뭘 할 수 있나 사업도 하기에는 자본금도 부족하고 처음에는 많이 배워야겠다라고 마음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실업이 레스토랑을 그만뒀어요. 레스토랑이 어떻게 또 운이 좋게 내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가 되었는지 레스토랑을 접게 됐어요. 그래서 레스토랑이 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랑 그 다음에 사업성을 따져봤을 때 이제 수익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가지고 이제 레스토랑을 접게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했던 게 많이 배워야겠다. 많이 배워서 사람들하고 만나고 해야겠다. 왜냐면 아는 게 없으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는 건지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그때부터 미친 듯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관심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생각하기에 나 잘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 이제 항상 적고 생각하면 실천하는 시간을 가졌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했던 도움이 됐던 거는 혼자 있었어요. 혼자 있으니까 항상 좀 외로웠고 좀 고독 씹는 것처럼 매번 일하고 끝나고 오면 아무도 없고 집에서 혼자서 텅 빈 집에서 혼자서 생각하고 있고 영주권 받았지만은 뭐 별로 행복한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앞으로 뭐 해먹고 살지에 대한 생각만 하고 유지되니까 나의 성장으로 이끌어질 수 있는 생각할 수단이 되었던 거야. 만약 거기서 내가 계속 살았던 진짜 친한 친구라든지 아니면 여자친구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있었더라면은 다른 무언가를 찾아서 방해받았지 않았을까? 내가 스스로 부족한 시간을 가지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기 전에 그 시간을 사용해서 저는 계속 찾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벤트 하는 매니지먼트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일일 알바를 하면서 용돈벌이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거를 막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심리부터 시작해서 경제, 나는 항상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잘 몰랐어요. 그래서 궁금하니까 이제 경제 공부도 하고 투자 공부도 하고 돈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도대체 어떻게 해서 돈을 벌고 은행의 시스템이라든지 투자 펀드의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배우기 시작하고 또 다른 뭐 스킬들이라든지 다른 산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배우기 시작한 거지. 그러다가 보니까 그 시기에서 계속 공부하면서 형성된 나의 환경이 어떻게 변했냐면은 6개월 동안 계속 하면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거, 그래서 그런 거를 나열하면서 나한테 정말 필요했던 걸 찾은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종이에다가 나한테 관심 있는 거, 그 다음에 나한테 필요한 거 50까지 다 적어. 근데 해보니까 뭐 20까지도 안 적어져.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5가지만 가지고 실행을 시킨 거지. 그래서 거기 있는 5가지를 실행을 시키면서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비롯되어 있는 분야에서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을 자동적으로 만나게 되는 걸 느꼈거든요. 투자, 돈, 비즈니스, 사람 심리, 그 다음에 경제 흐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집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에 같이 들어와서 사는 쉐어생의 질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그냥 뭐 HR 매니저, 마케팅 매니저 뭐 이런 애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 다음에는 텍 스타트업 CEO를 했던 경험을 가진 친구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시드니 유니버시티에서 가장 경제 공부하면서 가장 잘 공부를 하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친구가 또 들어왔어요. 남자 2명 이렇게 잘 나가는 친구 2명이랑 살게 되고 동시에 그 친구들이랑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발전되는 거지. 내 시야들이 이제 많이 커지게 되고 나중에 이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는데 이때 한국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옛날에는 드롭시핑이 엄청 유행했었던 7년 전이거든요. 7, 8년 전인데 드롭시핑 해본다고 이제 그때 비키니도 팔아보고 그다음에 헤어 리무버 머리 제모하는 것도 팔아보고 이런 온라인 스토어를 빨리 만들고 광고하는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광고 내보내고 그다음에 제품 팔고 중국에서 연동시켜가지고 이제 보내주고 이런 것도 해보고 뭐 인턴십 하면서 이제 거기 이벤트 매니지먼트 하면서 여러 가지 가보고 동시에 또 의미가 있었던 게 링크드인이라는 소셜 미디어를 깔았어요. 그래서 이제 링크드인은 한국 사람들한테 잘 안 알려지는데 외국에서는 이제 직장인들의 소셜 미디어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큰 기업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작은 스타트업들 그다음에 테크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그다음에 뭐 파이낸스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이제 소셜 미디어처럼 직업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다루는데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생각하기에 좀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팔로우하면서 메시지들을 보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막 Commonwealth Bank라는 곳에 있는 파이낸스 브로커한테 문자를 보내면서 어떻게 너는 이렇게 했는지 난 너가 너무 배우고 싶고 궁금하다. 그래서 나는 커피라든지 아니면 점심을 내가 살 테니 조금이라도 나한테 좀 이야기를 해주면서 나한테 멘토링 아니면 나한테 가이드가 되어줄 순 없겠니? 한 200명 넘게 메시지를 계속 보냈어요. 몇 명 많이 만났어요. CEO로 계신 분도 만났고 그다음에 처음에는 그러면서 이제 한 번은 굉장히 자주 오던 VIP 고객이 있었는데 왜냐면 소렌조 레스토랑은 파인다이닝 했잖아요. 파인다이닝은 아니지만 약간 세미 파인다이닝 꽤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인데 그러니까 이제 CEO라든지 아니면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리고 파트너 자리를 갖는다든지 이런 거를 위해서 이제 다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랑 식사 자리를 많이 가진단 말이에요. 레스토랑 안에 있는 명함잡이 다 뒤져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연락을 했지.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나 이러한 상태고 이렇게 꿈을 찾아서 좀 더 깊게 알아가고 배워보고 세상의 진리를 깨우치고 뭐 그런 거 하고 싶다. 그래서 좀 배우고 싶어서 그러는데 만날 수 있겠냐 하고 이제 문자를 보냈어. 그 보낸 사람이 알고 보니까 그 CEO의 보험회사 CEO가 아니었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잘못 보낸 거야. 알고 보니까 카페 운영하는 사람한테 문자를 보낸 거야. 덜덜 가서 레스토랑 내가 미스터 왕이라고 300불 정도 식사 한 번 하는데 300불 정도 내야 되는 레스토랑인데 거기다가 자리 예약이랑 다 했는데 그 사람이 왔는데 CEO가 아니라 카페 오너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한테 사실대로 말했지. 내가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보험회사 CEO를 했는데 아무튼 이 사람이 이제 자기는 무슨 일을 하는지 아니면 자기가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나를 굉장히 좋게 봐주더라고요. 자기도 그런 식으로 해서 시작을 했는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야기를 하다가 이 사람이 그러면은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 NAB라는 은행에 좀 높이 일하시는 분을 잘 안다. 그래서 내가 소개를 시켜줄 테니 네가 한번 면접을 봐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겠다. 그럼 내가 다 준비해가지고 보내겠다 하고 준비하고 보내고 그 식사 자리 잘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연락을 받았죠. 그래서 연락을 받아가지고 보니까 NAB 중에서도 좀 그냥 밑에 있는 그냥 컨슈머 뱅킹 일반 멤버들 다루는 거 말고 좀 비즈니스 운영하시는 분들 상대로 운영하는 부서 있잖아요. 이 부서의 부서장 정도 되시는 분이 이제 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인터뷰 보러 오라고. 그래서 인터뷰 보러 갔어요. 인터뷰 보러 본사에 가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봤어요. 인터뷰 보는데 한 3명이 오셔가지고 인터뷰를 봐주시더라고요. 질문들 여러 가지 했는데 그런 것들 준비한 대로 이제 잘하고 소신껏 다 대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다리는데 한 명이 더 와가지고 이제 총 2번을 인터뷰를 했거든요. 가서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서 바로 답답을 받았어. 그래 그럼 네가 와가지고 이거 와서 해봐. 해가지고 가서 바로 트레이닝을 받기로 이제 되고 그 비즈니스 섹터 안에서 NAB라는 은행에서 일을 하는 걸로 되고 그래서 엄청 믿기지가 않았어요. 집에 가면서 막 차 타고 가면서 야! 하면서 막 내가 NAB 은행에 들어가다니 하면서 이제 그것도 그냥 밀단 벤치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바로 비즈니스 섹터라는 오피스에서 일하고 나중에는 파라마타라는 헤드쿼터 오피스로 옮기면서 더 큰 그런 데로 이제 자리를 옮겼는데 그렇게 왔어요. 들어가가지고 이제 실망시키지 말아야지 하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처음에 엄청 어려웠어요. 왜냐면은 그 전공이 다 배운 것들이 아니었잖아. 다 전공 영어들이었고 그 다음에
상품에 대해서도 다 알아야 되고 일반인들을 대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운영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대상으로 해야 되니까 처음에 6개월은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서 거의 밤에 잠 안 자고 계속 공부하고 일 끝나고도 야근하면서 나는 퇴근 안 할 테니까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을 떠나서 되게 심적 부담을 많이 받았어요. 약간 압박감이랑 두려움 같은 게 사람들한테 전화를 받아서 업무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웬만한 일반인들이면 그냥 이제 잘 몰라도 상담을 잘 몰라도 기다려주고 인내심이 있다든지 아니면 좀 그러려니 자기들도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비즈니스 오너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칼 같아요. 그래가지고 잘 못하거나 아니면은 좀 자신감 없어 보이고 목소리 주눅 들고 하는 걸 보면은 칼같이 파고 들어가가지고 너 이런 식으로 할 거면은 당장 매니저 바꿔라 아니면 팀 바꿔라. 니네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막 컴플레인도 엄청 그러니까 이제 되게 처음에 겁을 많이 먹으면서 했었는데 근데 6개월 동안 진짜 쉬지도 않고 계속 일하면서 아침에 5시에 일어나가지고 창물샤하고 명상하고 운동 갔다 온 다음에 정신 제대로 잡고 가고 일하면서 최대한 대화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그 팀 내에서도 완전히 꼴찌로 이제 계속 못했었지. 근데 6개월 만에 일반 사원 20년 동안 은행에서 일했던 일반 사원들보다 3배 많이 되는 업무량을 쳐낼 수 있는 그런 거를 해냈고 그다음에 처음에 그 두려웠던 이제 전화도 이제 잘 받게 되어가지고 사람들하고 유창하게 몰라도 내가 자신 있게 대화를 이끄는 방법도 알았고 아는 것을 잘 설명을 해주는 법도 배웠고 그거 영어랑은 관계가 없었어요. 그거는 훨씬 더 커뮤니케이션이랑 내 자신감이랑 그다음에 어떻게 정보를 전달하는지에 대한 프레임워크가 더 필요했던 거지. 그다음에 이제 내 두려움을 벗고 원래는 이런 거를 두려워하고 피하고 두려워하던 그런 나의 자신의 old identity를 벗고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이제 채택을 하면서 변화를 많이 겪었지. 근데 이 과정 동안 엄청나게 스스로도 많이 성장했고 다음 단계로 가기에 이제 필요한 것들 많이 집에서도 계속 공부하고 스킬 같은 것들을 커뮤니케이션 스킬, 그다음 뱅킹, 프로덕트 놀리지, 그다음에 파이낸셜 보는데 모든 것들을 공부하면서 계속 성장을 시켰지.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1년 뒤쯤에서는 더 좋은 팀으로 옮겼고 더 좋은 팀에서도 일 잘해가지고 남들 하는 업무보다 3배 가까운 업무 효율을 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승진하는 오퍼를 받았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뱅커로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혼자서 모든 관리 다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단계로 1억 4천원에서 1억 5천 정도 받을 수 있는 타이틀을 오퍼를 받았는데 그 오퍼를 받으면서 제가 퇴사를 결심했어요. 스타트업 하는 퇴사.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웃긴 이야기가 있는데 처음에 만났던 사람이 브로커로 일하는 친구였는데 연봉 2억 정도 받는 브로커로 한 7, 8년 정도 일했고 꽤 성공적으로 이제 잘 커가고 있는 친구였는데 근데 그 친구랑 엄청 진지하게 만나가지고 질문하고 배우고 알려주고 막 하면서 엄청 친절하게 가르쳐줘요. 스타벅스 가해가지고 농담하면서 할 이야기 하고 배울 거 배우고 그러다가 이제 이야기가 잘 맞으니까 또 바에 가가지고 술 한잔 하면서 더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러다가 배고프니까 같이 라면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더 들어보고 그러다 친해지니까 이제 또 술 한 잔을 권유해서 그때 내가 레스토랑 매니저니까 칵테일 엄청 잘 만들었거든. 집에다가 가면은 이렇게 홈바 있어가지고 칵테일 한 20개 종류별로 다 만들어주는 거 있어.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내가 이거를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내가 한국에 있으니까 가서 보여줄게 가자. 밤 9시에 이제 생전 처음 만난 남자애를 그렇게 오퍼를 해가지고 집에 가서 같이 술 마실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나는 이제 처음에는 이 친구한테 보여줄 생각이 신났었지. 근데 집에 가면서 생각해보니까 아무리 좀 생각해도 좀 이상한데 갑자기 갑자기 만난 남자애 아무리 그 사업차 아니면은 커리어적인 측면에서 이제 만나게 되고 한다고 하지만은 갑자기 밤 9시 평일에 술 마시러 좀 이상한데 그래도 이제 가보자 하고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우리 집 와가지고 이제 같이 살던 친구들한테 양해 구하고 같이 사는 친구들을 같이 이야기 좀 더 하다가 얘들은 들어가서 이야기하고 그 친구랑 나랑만 남아가지고 술 마시면서 이야기를 덜 하고 12시가 돼가지고 이제 자야 되잖아요. 그 다음날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갑자기 집에 간다는 이야기를 내가 먼저 꺼내니까 자기가 갑자기 뉴카슬이었는데 뉴카슬이 내가 살던 곳에서 2시간 거리였거든요. 너무 멀잖아요. 12시에. 그러면은 술도 마셨고 좀 집도 멀기도 하고 그러면은 여기서 좀 재우고 가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되게 선심을 쓰면서 좀 나한테 이렇게 많이 도움도 주고 했는데 내가 선심을 좀 써서 너그럽게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고 해야겠다. 자고 가라고 선뜻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고맙다고 자기 그러면은 방에서 자는 건 당연히 좀 이상하니까 거실에 자겠다.
그래가지고 거실에다가 이제 세팅을 해주고 잘 수 있게, 그다음에 샤워도 하고 이빨도 닦고 그러고 이제 자라고 하고 나는 문 닫고 이제 오늘 한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자려고 이제 하고 있었지. 근데 갑자기 누가 똑똑똑똑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보니까 그 친구가 다시 이제 뭐가 필요해서 그런지 똑똑똑 하더라. 이 친구가 갑자기 나한테 너네 집 거실이 너무 근사하고 멋있고 그런데 창문이 너무 커가지고 좀 무섭대. 무슨 말이냐 무섭다니. 다 큰 남자가 그냥 가서 자면 되지. 그러니까 이제 자기 좀 웬만하면 겁 없는데 이게 굉장히 공간이 넓고 혼자 있고 그래서 좀 무서워서 그런데 같이 있어줄 수 없겠니. 그래서 나는 이게 무슨 소리지 하면서 자기가 막 일부러 수시험 밀고 돌아와서 침대 앞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얘기하면서 어떻게 기분 나쁘지 않게 나가라고 하지? 하는데 이 친구는 이제 추워가지고 이불 속에서 들어가고 싶다고 약간 그런 쪽으로 가는 거야. 지금 이야기가 딴 곳으로 흘러가는데 근데 지금 이러면서 나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갈 생각이 없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친구는 이제 나한테 꿍꿍이가 있었던 거지. 내가 개인 걸 알지만서도 이 친구는 어떻게 해서든 해보려고 이제 나랑 해가지고 나를 컨버팅 시키려고 나쁜 놈 시키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의도를 내가 파악하고 의도 파악하면서 엄청 내렸어요. 다른 한국인 친구들은 분명히 생기면은 우리 한국 친구들 오퍼 할 거잖아. 모아가지고 3시간 동안 엄청 가르쳐줬는데 누가 거기서 다 거절하고 문 닫고 그럴 거야. 결론적으로는 10분 동안 내 침대에 앉아서 둘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별 이야기를 다 했어요. 얘가 막 자기가 무서워가지고 뭐가 왜 잠이 못 오느니 막 하면서 이제 계속 이야기 하려고 그러고 나는 계속 혼자 생각으로 사이드에 어떻게 해야지 얘를 내보내지 이런 생각하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결론적으로는 내가 아니야 나가 나 자야 되니까 내일 일정 해야 되니까 너 무서워도 어쩔 수 없으니까 여기서 자고 나가 하고 쫓아냈어요. 그러고 이제 아침에 좀 서먹서먹하게 해서 내보내게 했는데 아무튼 이런 경험까지 해가면서 사람들